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대구 임용합격생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서 합격 수기를 발표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 시절과 삼수 시절에 동거 선생님께 배움을 받으면서 정말 저의 정신적 지주였던 동건 선생님도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럼 동건 선생님께 감사한 말씀 전하면서 임용 합격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는요, 저는 월별 공부 방법과 생활 습관, 그리고 1차 교육 과정, 교직 논술, 마지막으로 저는 자체 출제 지역이었던 대구를 친 만큼 대구와 관련된 2차 이야기도 살짝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월별 공부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수를 해서 사실 이번 합격 수기는 삼수와 관련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재수 시절에 정말 제가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1, 2월에는 마음을 다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잡고 그리고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월부터 5월, 6월 정도까지는 저는 상반기 독학을 했어요. 재수 시절에는 동건 선생님 패키지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가 안 되겠다. 이번에는 혼자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상반기 처음 독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기를 다 잡는 건데요. 보시면 기본서, 기출, 구조와 병행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서는 7, 8월 진도별 그리고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는 실전 모고 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요. 이것도 저의 합격의 원동력이 돼주었던 부분만큼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 습관 부분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는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를 뽑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운동을 선생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재수 시절에는 딱히 운동을 하진 않아서 삼수 때는 어떤 변화를 줄까 하다가 운동을 저의 공부 플랜에 넣어 보았는데요. 운동 중에서도 저는 수영을 강추드립니다. 사실 어떤 운동이든 상관은 없지만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쯤을 넣으면 공부를 하다가도 리프레시가 되고 또 체력도 증진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상은 보통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주말 하루쯤은 늦잠 데이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는 소소한 보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병행은 저는 상반기 일병행을 했어서 이때는 솔직히 공부를 하는 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비중을 투자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전, 오후 시간 다 합쳐서 7시간 이상은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과정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아름다운 기본서 만들기인데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형광펜 공부법을 사용했고 아래 그림과 같이 큰 제목부터 예시 부분까지 형광펜 색을 달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동건쌤 교재 중에 기출의 구조화라는 책을 함께 보면서 기본서에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동건 선생님 교재가 너무 좋았던 거는 기본서만 읽어도 기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기출의 유형을 저는 스티커별로 분류해서 표시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답식은 빨강, 그리고 서술형은 파랑, 그리고 찾아쓰기나 고쳐쓰기 유형은 노랑,
초록은 객관식과 또는 지문에 나온 부분을 꼼꼼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유형의 기출이 나왔는지 또 다음에는 어떤 유형의 기출이 나올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독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는 기본서를 만들 때는 정말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특히 큰 갈래, 하위 갈래라는 서랍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독부터는 발췌독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재수 시절에 기본서를 잘 읽진 않았어요. 동건 선생님 구조화 자료가 너무 좋아서 기본서는 대충 읽고 구조화 자료만 좀 몰두했는데 그게 저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생각을 해서 삼수 때는 기본서를 잘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췌독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보다는 오늘은 예시 부분만 읽어야지 해서 예시인 초록 색깔 부분만 읽는다거나 또는 오늘은 정의 키워드만 읽어야겠다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기본서를 회독하는 숫자를 늘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건 선생님의 구조화 자료입니다. 저는 동건 선생님의 빈칸 자료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를 하기 전에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을 구조 넣기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기본서의 숲을 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후에는 제목 부분도 화이트로 지우면서 제목까지도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기출별로 형광펜도 다른 색깔로 칠했는데요. 이렇게 형광펜도 다르게 칠하면 구조와 빈칸 자료만 보더라도 어떤 연도에 어떤 유형의 기출이 나왔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조와 글자 정의 자료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어요. 이 자료는 앞에 구조와 빈칸 자료랑 비슷하게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 이렇게 진도를 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자기 전 암기 그리고 일어나서 확인하는 그 루틴은 꼭 지키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 전에 본 게 가장 잘 기억이 남는다고 해서 꼭 암기는 자기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저는 삼수여서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한 페이지씩 만약에 신체 운동 1페이지를 읽었다면, 1페이지를 암기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신체 운동의 1페이지, 2페이지, 그 다음 날에는 신체 운동 1, 2, 3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해서 암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내가 신체 운동 파트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외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의사소통 파트에 넘어가서 누적 복습을 계속합니다. 이때도 기출 유형을 스티커로 표시했는데 이거는 그 기본서에 표시했던 그 기출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시험에 나올 비중이 적은 파트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삼수여서 저는 조금 비중이 적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고시문의 경우에는 고시문 노래를 많이 활용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시문 노래로 처음에 외웠고 그리고 동건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백지 쓰기 링크를 활용하였습니다. 백지 쓰기 링크는 이때도 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이나 또는 1번씩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실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한 페이지씩 읽는 기상 스터디를 하였고 자기가 읽은 파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밴드 문제 풀기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법 같은 경우에는 동건 선생님께서 법 빈칸 자료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렇게 법 빈칸 자료에 빈칸을 채워보면서 확인하는 용도로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법은 정말 나오는 비중이 적어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두기보다는
폰 어플을 사용해서 밥 먹거나 또는 이동하는 시간에 보고 확인하는 용도로 하였습니다. 건강안전 파트인 경우에는 저는 구술 스터디로 병행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동건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단계명과 매뉴얼을 꼼꼼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진도별 모의고사 시즌에서는 저는 일단 기본서와 그리고 구조와 정의자료 그리고 기출은 항상 동일한 플랜으로 병행을 하였고 중요하게 강조했던 점은 첫 번째는 진도 밀리지 않기, 두 번째는 빠르게 풀기였어요. 정말 양이 많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때는 내가 오늘은 이 파트에 이 문제를 여기까지 꼭 다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날과 기본서와 또 구조와 정의 자료를 돌리는 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날은 또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멘탈이 약한 편이어가지고 틀린 문제를 따로 체크하기보다는 틀린 유형을 체크하려고 했어요. 이때도 저는 스티커를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저는 초록 색깔 부분은 제가 아예 몰라서 틀리고 그리고 초록 색깔 부분은 제가 실수를 해서 틀린 거 그리고 노란 색깔 부분은 서술형 답안이 미흡한 것을 표시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이 파랑 색깔 스티커를 줄여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실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범위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이때는 9월에서 10월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총 두 가지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시즌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날에는 오전에는 시험을 꼭 다 풀고 그리고 오후에는 강의를 듣고 오답까지 하는 걸로 조금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서와 또 기출, 구조와 정의 자료를 함께 돌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모고 시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세팅하는 건데요. 시험지 사이즈도 비포 사이즈로 동일하게 맞추고 아침 식사와 기상 시간, 시험 시간도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우울을 막는 장치를 하나쯤은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멘탈이 정말 약해서 모고 시즌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을 막는 장치를 선생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고를 푸는 날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저는 젤리를 정말 좋아해서 모고 푸는 날에는 젤리 2봉지를 사서 쉬는 시간마다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때도 앞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답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빨간색 스티커를 추가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암기가 부족한지를 체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터디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강제성이 부여되어야지 움직이는 인간이어서 정말 많은 스터디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습관 스터디와 공부 스터디를 들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9월, 10월에 이루어졌던 구술 짝 스터디에 대해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9월에서 10월 그리고 11월 넘어가는 시즌에 했고요. 저는 동건 선생님 수강생과 재수 이상, 구조와 정의 자료 암기가 60% 정도 된 선생님을 구하고자 했어요. 이때는 거의 8월 중순 정도에 모집을 해서 8월 말 정도에 선생님과의 스케줄 계획표를 짰습니다. 다음은 여기 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했는지를 표현해 보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스케줄을 짰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스터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개론 한 과목, 강론 한 과목이 목표였고 2주일 플랜으로 전 과목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였어요.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밑에 숫자는 기출 유형 빈도를 표현해서 A 선생님과 B 선생님 모두 비슷한 비중의 기출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0시에 이루어지는 스터디여서 그 전까지 서로한테 자신이 맡은 파트와 관련하여 파일을 총 2가지 만드는데요. 하나는 빈칸 자료, 그리고 다음은 정의 용어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동건 선생님의 구조와 정의 자료,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너무 많은 비중을 하기보다는 기출에 나온 것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파일을 보내면 이제 순서를 정해서 구술하는 사람은 빈칸 자료를 보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발달의 원리 하면 연분, 개개, 순방, 상기, 자기는 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계성의 원리는 뭐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체크해주는 사람은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확인한 용도의 파일을 서로에게 보내서 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스터디가 진행돼요. 이때는 일주일에 전 과목을 돌릴 수 있도록 플랜을 짭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했으나 시간은 2시간 반 정도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건강안전 매뉴얼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함께 병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전 과목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이 생각한 중요한 파트, 기출, 그리고 암기가 덜 된 부분 위주로 짝짝짝짝 집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교직 논술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마다의 플랜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직 논술을 보면 뭐 2갈식으로 써야 된다, 또 내용 본문을 꼭 참고해서 써야 된다 이런 식의 꿀팁이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실수 요인을 스스로 분석해보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첨삭 스터디도 많이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3수 때부터는 저는 논술을 쓸 때 스스로 어떤 부분이 이상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짚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논술을 쓰면 동건 선생님의 모범 답안과 그리고 스터디 선생님께서 첨삭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실수 요인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실수 요인을 적다 보면 나중에는 논술 치기 전에 이 포스트잇 부분만 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다 보고 나면 내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네.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내가 뭐 상위 언어를 많이 못 쓰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식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자체 출제 지역인 대구를 쳤어요. 솔직히 대구는 2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자료가 너무 부족했고 합격 수기도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면접은요. 자체 출제 지역인 만큼 시책 공부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거는 스터디와 개인 공부를 병행하면서 선생님들이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문제 중에서 대구는 조금 특이하게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올해도 유아 지도 부분과 관련해서 즉답형에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 또는 유아 지도 상담 등 시험 문제도 선생님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부분은
이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구는요, 서울이랑 함께 수업 설계라는 이 독특한 녀석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25분이라는 긴 수업 실현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 설계는 저는 공부를 할 때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함께 만능 틀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께도 혼자서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능 틀을 꼭 만들어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대구도 지금까지 유형들을 보면 자유놀이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놀이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유형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형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놀이로 풀긴 했지만 이후에 연수원에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문제는 유형이었는데 아무도 유형으로 푼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놀이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면접과 수업 실현은 자신감이에요. 저는 많은 이 2차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울고 또 우울감도 많이 빠졌는데요. 결국에는 남는 건 믿을 건 나밖에 없고 자신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2차 공부 그리고 1차 공부 자신감 잃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